자, 이 MB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냐 아니냐. 뭐 계속 소유 아니라는데 근데 그 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시영 씨라고. 다스라는 회사의 해외 법인 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라는 회사 실소유주 아니냐.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다스, MB 내 거 아니다. 근데 아들이 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주식회사 다스는 MB의 친형 이상은이 운영하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자동차 의자, 시트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MB 정권 시절에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 매출 2조 원 이상의 큰 규모 회사입니다. 북경의 법정대표 이시영, 문등의 법정대표 이시영, 강소의 법정대표 이시영, 닝보의 법정대표 이시영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중국 대표 법인 대표가. 근데 이게 한국 다스 지분 100%고요. 이 법인이. 매출은 5,460억 원에 달하는 회사들입니다. MB, 다스도 BBK도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왜 자꾸들 그래요. 이시영, 다스 해외법인의 대표예요. 이분이 MB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MB의 형인데 그 형 이상은 씨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촌간. 근데 이 사람은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잠깐 들어보시고 따져보겠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2006년 6월까지 비상근 감사로 일하면서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재정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고 하면서도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다스의 실제 주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 회사가 저 회사 같으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김재정 사장은 거기에 주주지만은 자기 회사를 또 경영을 했는데 92년도 그 회사를 없애면서 93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패널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정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자칫 이게 법적 책임,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잠깐만. 벌써 이제 시작을 하죠. 서정욱 변호사께 먼저 하고 뭐 반대 의견 있으면 반박할 내용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저도 이게 뭐 편드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게 항상 그 증거와 팩트에 입각하면 이게 적배청사이지만 그래서 이게 추측이나 선입견에서 껴맞추면 제가 정치 보복이라 하는데 저는 이게 실소유주는요. 항상 이 주식회사 실소유주는 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은 씨가 48, 그다음에 처남이 김재정 46, 그다음에 김창대 씨 5%. 이 구조에서 김재정 처남이 죽으면서 상속세를 못 내서 이게 캔코에 지금 22, 그다음에 미망인 24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MB나 MB 아들에게 1%의 주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캠코가 뭐죠? 그는 이게 그 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압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여기 세금 못 내니까 이제 상속세, 어쨌든 참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돈이. 자,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MB나 아들 지분은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단지 지금 경영실장 전무라는 이유로. 근데 이상은 씨 아들은 부사장이에요. 그럼 이게 조카도 전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월급 없는 어떤 해외 지사의 대표가 됐다 해서 무조건 실소유다.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선입견이나 추측에 한 결론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지금 그건 서 변호사 그거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월급 없는 대표라는 게 여기 저 중국 법인이죠 이거 다. 국내에서 받으니까 외국은 이제 이름만 올려놨다 이 뜻이죠. 그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MB 아들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오해에 휘말려요? 뭐 저는 이게 제가 좀 취재는 아니지만 패널 좀 알아보니까 아마 이게 경영실장의 전무의 그 직무 중에도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이시영 씨가 지금 이게 전무급 기획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전무급이고 실장이니까 해외 지사에 그런 게 형식상 대표로 이제 올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MB 전체 실소유주기 때문에 엄청난 실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지분이 1%도 없는 이시형에게 최대 주주 부자가 밀리는 형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 이제 있는 일부 사람인가? 임원을 가지고 뭐 이게 이런 누구 얘기 안 척도이고 나오게 척도이고 해야죠. 하지만 네. 제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실소유주는 주식을 누가 들고 있냐. 주식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MB가 주식을 1% 들고 있는지를 증명한 다음에 예. 실소해야 되는 거 이 말이죠. 지금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전정훈 교수 제가 먼저 갔다가 저 양문석 박사. 이하 부정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하 부정강이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지금 거기 지금 중국 법인의 대표가 된 것은 전형적인 이하 정관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지금 관을 고쳐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주식의 1%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이 아닌 조카에게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줬다? 그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자료하면서 봤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다스의 실체 소유주가 누구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본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이 정도는 해도 뭐 괜찮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아들을 아마 지금 중국 법인의 대표로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분명히 살 수 있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금 이시영 씨에게 이 중요한 역할을 맡겼냐는 것이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상한 씨, 일대 주주가 이상한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데 그 아들이 총괄 부사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부사장으로 사실상 상당히 권한이 축소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관을 고쳐매는 그러한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백부 큰아버지의 조카 사랑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납득이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양문석 박사. 우리 어금니 아빠 이야기하면서 한번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가 14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가 아까 지분 없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는 총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강등됐다. 지분이 있는 조카는 아들. 아니 지분이 있는 조카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면은 조카. 예. 이명박 대통령으로 보면 지분 있는 조카는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그냥 일개 부사장으로 강등됐다. 네. 그러면 지분 없는 이시영은 올라가고 지분이 있는 조카는 내려갔는데 이건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조폭이거나 에이, 또 하나는 단정적으로 또 하나는 차명이거나. 아니 경영 능력이 있으면 안 치면 되는 거지. 주식회사에서 알아서 하는데 뭘 그걸 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서 변호사가 취재를 했다며 구체적인 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분이 있는 사람은 강등을 당하고 지분 없는 사람은 대표가 돼. 이런 경우는 두 가지죠. 조폭이거나 차명이거나. 그 외에 다른 경우일 수가 있나요? 서 변호사, 그 외에 다른 경우일 수가 있네. 그거 설명을 해놔야 그 정도 저 자기 주장만 사람이 하세요, 지분이 그냥.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 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인가.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같은 경우 월급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온전히 그냥 봉사한다, 희생한다.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은 왜 그 사장 자리를 계속 하고 싶을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월급을 안 받아도 누리는 게 있거나 정말 진심으로 조선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한 이 두 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돼. 이시영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월급이 없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경쟁 능력만 있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경영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실력이 있었으면 저 회사 안 가지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개인의 선택인데 뭐. 양문석 이사장의 어떤 그 주장을 좀 이렇게 더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면 자 지분이 없습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사회 장악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상속 문제를 염두에 둔 이사회 장악을 지금 염두에 둔 것 같다. 이사회라는 건 뭐예요? 이사회라는 것은 일종의
대표이사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의사결정권을 갖는 집단이죠. 주주총회를 임원이죠. 임원 집단. 주주총회를 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예,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갖는 겁니다. 예. 자,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금 턱 밑까지 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 안 나온 밑에서 왜 갓을 매냐 이거예요. 서두르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다스의 최대 주주인 소위 이른바 이상은 씨가 84세입니다. 고령이에요. 지금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대비하려면 결국 상속 문제, 이게 실소유주 논란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속 문제를 뭔가 진전을 시켜놓으려면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7년 8월에 자, 우리 이시영 씨를 미국 법인에 뭐 이를테면 저기 등기사로 취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급하게 중국 네 개 법인에 뭐 대표이사로 만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속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지금 그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 다스의 지분은 이상은 씨 형 그리고 김재정 씨라고 있죠. 아마 처남일 겁니다.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서 변호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왜 세금을 못 낸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 잠깐 짚고 넘어도 되나요? 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이게 워낙 이게 나라 보통 주식 같은 거 보면 이게 그 세금을 못 내면요 물납하는 경우 있거든요. 주식으로 주식세를 내는 낸 거죠, 세금을. 예, 그러면 이게 국세청에서 그 자산공사로 캠코로 넘어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물납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왜? 현금이 없거나 이게 주식을 비상장 주식은 처분해가 현금화가 안 되면 세금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주식으로 납부하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캠코로. 제가 2주 전에 이 프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다스의 매출액이 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예, 예. 또 중국 지금 이시영 씨가 MB 아들 이시영 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의 다스 회사도 4개나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대표를 지금 이시영 씨한테 준 거 아니에요. 예. 뭐 명목상이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지금 39인가 40인가 되는데 이시영 씨가 이분이 다스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해 갖고 예. 전무 경영기획실장 핵심 자리를 보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동안 뭐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예. 최대 주주의 아들은 밀려나고 또 지금 MB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다스의 주요 보직으로 지금 착착착착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실소유주 그러니까 차명의지로 했는지 무슨 뭐 명의 신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MB의 명확한 해명이 곧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곧 또 뭐 말씀이 있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냥 뭐 모른 채 해명할 하고 거 뭐 많으시네. 넘어갈 일은 없을 것 해명할 게 같고요. 좀 한- 기다려 뭐 저기 봅시다. 김광도 저도 간단하게 예.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아이고. 이쪽에 계신 분들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든 보면은 그 요거로 인해서 아들 이시영 씨가 중국의 5개 공장의 법인의 대표가 됐다 그래서 실소유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뭔가 의심할 만하다. 그 다른 저도 이제 회사에 근무해 보면은 뭘가 제일 의심이 되느냐 하면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분을 갖거나 또 형제 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거나 이러면 예. 뭐 조카라든가 사촌을 위해서 예. 한 군데 법인에 이런 대표는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예, 예. 폼을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야 예. 그거 조카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 근데 네 군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그 점에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야. 다 9군데 중에 야 그래도 한 군데 대표 직함 좀 갖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실소유주는 아니지만 예. 할 수 있는데 네 군데 갖고 있는 게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전혀 지분이 없다 그러는데 아, 예, 예. 그 지분이 혹시 9개 중에 4개에 해당되는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나 그런 거는 확인을 지금 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요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의심만 더 키우는 거 아니에요, 서 변호사님? 지금 누가 제일 그랬어요, 지금 패널들 중에? 뭐 특별하게 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키운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대답 잘하셔야 돼. 서 변호사 듣기에도 뭔가 의심할 만은 하다?
동의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이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게 아니에요? 이상은 씨 그럼 괜한 얘기들만 한 거 아니에요? 이상은 씨 아들은 이게 본사의 부사장이고 그 이시영 씨는 전무인데 본사가 중요하지 해외 지사의 대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서정 변호사가 뭐 해외 지사의 다스의 뭐 대표는 대변인이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아무나 시키지 왜 그 바쁘신데 거기 가가지고 하여튼 복잡해졌네요. 오늘 MB, 다스도 BBK도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왜 자꾸들 그래요. 이시영, 다스 해외법인의 대표예요. 이분이 MB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MB의 형인데 그 형 이상은 씨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촌간. 근데 이 사람은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잠깐 들어보시고 따져보겠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2006년 6월까지 비상근 감사로 일하면서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재정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고 하면서도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다스의 실제 주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 그 회사가 저 회사 같으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MB 전체 실소유주기 때문에 엄청난 실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지분이 1%도 없는 이시형에게 최대 주주 부자가 밀리는 형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회사 이제 있는 일부 사람인가? 임원을 가지고 뭐 이게 이런 누구 얘기가 안 척도이고 나오게 척도이고 해야죠. 하지만 네. 제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실소유주는 주식을 누가 들고 있냐. 주식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MB가 주식을 1% 들고 있는지를 증명한 다음에 예. 실소해야 되는 거 이 말이죠. 지금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전정훈 교수 제가 먼저 할게요. 갔다가 저 양무석 박사. 이하 부정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하 부정강이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지금 거기 지금 중국 법인의 대표가 된 것은 전형적인 이하 정관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지금 관을 고쳐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주식의 1%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럼 자신의 아들이 아닌 조카에게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줬다? 그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자료하면서 봤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MB나 MB 아들에게 1%의 주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캠코가 뭐죠? 그건 이게 그 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압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여기 세금 못 내니까 이제 상속세, 어쨌든 참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돈이. 자,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MB나 아들 지분은 1%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들이 단지 지금 경영실장 전무라는 이유로. 근데 이상은 씨 아들은 부사장이에요. 예. 그럼 이게 조카도 전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월급 없는 어떤 해외 지사의 대표가 됐다 해서 무조건 실소유다.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선입견이나 추측이 한 결론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지금 그건 서 변호사 그거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월급 없는 대표라는 게 여기 저 중국 법인이죠, 이거 다. 예, 국내에서 받으니까 외국은 이제 이름만 올려놨다 이 뜻이죠. 그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MB 아들 거기다 올려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오해에 휘말려요? 뭐 저는 이게 제가 좀 취재는 아니지만 패널 좀 알아보니까 아마 이게 경영실장의 전무의 그 직무 중에도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이시영 씨가 지금 이게 전무급 기획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전무급이고 실장이니까 해외 지사에 그런 이게 형식상 대표로 이제 올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김재정 사장은 거기에 주주지만은 자기 회사를 또 경영을 했는데 92년도 그 회사를 없애면서 93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패널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정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자칫 이게 법적 책임,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잠깐만. 벌써 이제 시작을 하죠. 서정욱 변호사께 먼저 하고 뭐 반대 의견 있으면 반박할 내용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주세요. 저도 이게 뭐 편드는 건 아닌데요. 예. 저는 이게 항상 그 증거와 팩트에 입각하면 이게 적배청사이지만 예. 그래서 이게 추측이나 선입견에서 껴맞추면 제가 정치 보복이라 하는데 예. 저는 이게 실소유주는요. 예. 항상 이 주식회사 실소유주는 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상은 씨가 48,
그다음에 천암이 김재정 46, 그다음에 김창대 씨 5%. 이 구조에서 김재정 천암이 이게 죽으면서 상속세를 못 내서 이게 캔코에 지금 22, 그다음에 미망인 24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 이 MB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냐 아니냐. 뭐 계속 소유 아니라는데 근데 그 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시영 씨라고. 다스라는 회사의 해외 법인 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라는 회사 실소유주 아니냐.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다스, MB 내 거 아니다. 근데 아들이 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주식회사 다스는 MB의 친형 이상은이 운영하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자동차 의자, 시트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MB 정권 시절에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 매출 2조 원 이상의 큰 규모 회사입니다. 북경의 법정대표 이시영, 문등의 법정대표 이시영, 강소의 법정대표 이시영, 닝보의 법정대표 이시영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중국 대표 법인 대표가. 근데 이게 한국 다스 지분 100%고요. 이 법인이 매출은 5,460억 원에 달하는 회사들입니다.